네, 2019년 1월 4일 금요일 장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었죠. 다들 아시다시피 오전까지 굉장히 증시를 위협적으로 만들면서 새해 첫날부터 3일간 오전까지 3일간 3음봉을 만들었었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그래서 새 기대감에 자금을 갖고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을 굉장히 실망시키는 한 주 수목금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어제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부터 뭔가 이상하다, 조짐이 이상하게 흘러간다, 뭔가 저점 조짐이 있다. 포인트가 어떤 거에 맞춰져 있었죠?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자, 어제 증시는 어쨌든 음봉 두 개를 강하게 맞이하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음봉 강하게 밀리다가 전환돼서 양봉 전환해서 끝났잖아요. 그럼 어쨌든 장 중에는 아침까지는, 오전까지는 650 저번에 만든 저점까지도 이탈을 하면서 장중에 저점을 이탈하는, 그리고 중국 증시는 10월 달에 만든 폭락 위치까지도 이탈하는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장중에는 이렇게 음봉 3개가 떨어졌었어요. 이러면서 1월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 2일, 3일, 4일 박살을 내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공포감이 사실은 극대화됐어야 했어요. 공포감이 원래대로라면 굉장히 상승했어야 됐어요. 왜? 아니, 650도 이탈했는데 코스닥이, 코스피 1990도 이탈하는데 굉장히 위협적이라고요. 그런데 어제부터 무슨 변화가 있었죠? 첫 번째로 공포지수. 아니, 분명히 공포감을 느껴야 될 만한 상황. 아침에 급락하고, 오늘도 아침에 급락해서 저점 이탈하는데 공포지수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공포지수 하루 종일 내려왔어요. 아침에, 그래, 오늘 반등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내려온 건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렇다고 한들 아침에 급등했다가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아침에 650도 이탈하고, 코스피 같은 거는 1990, 물론 코스피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상하게 어제 오늘 공포지수는 계속 하락합니다. 감각이 무뎌져 있어요. 사람들은 그냥, 아이고 또 내리네, 난 무섭지도 않아, 그냥 내팽개 칠래, 난 이미 뭐 빠질 사람들은 다 빠졌을 거야, 나는 모르겠다, 그냥 자식한테 물려줄란다, 이 마인드로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이 계속 쉽게 매도가 안 나온다고 했죠. 코스닥 매수, 코스피는 오늘 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삼성전자 영향이겠죠. 개인들은 코스닥에서 오히려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들은 과거의 개인들과는 달라요. 개인들이 기대감을 갖고 매수를 하면은 예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 개인들한테 수익을 내지 않기 위해 떨궈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견뎌온 개인들은 이 공포지수랑 비교를 했을 때 이 개인들은 강성주주로서 데리고 갈 수 있는, 데리고 올라갈 수 있는 주주의 자격을 획득했다고 보면 됩니다. 개인들을 항상 안 데리고 가진 않아요. 어떻게 상승하는데 개인들이 없을 수가 있어요? 모든 종목들은 다 개인들이 있습니다. 개인들을 떨궈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떤 개인들을 떨궈내려고 하는 거예요? 심약한 개인들을 떨구려고 하는 겁니다. 강성주주는 데리고 갑니다. 그 어떤 종목도. 공포감을 주면 언제나 매도 물량을 낼 수 있는 잠재적 물량을 제거하는 과정이 종목이나 시장이나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은 모두 합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합격. 10월 폭락장 거치고, 그것도 아니라 2018년 1월 30일 고점에서 지금까지 모든 하락장 거치고 10월 마지막 끝판왕 거치고 추가적으로 12월 장까지 거친 이 개인들은 모두 다, 여기까지 남아서 살아있는 개인들은 합격한 겁니다. 70% 확률로 저점 구간 형성될 것으로 봅니다. 변수가 없다면, 어떤 변수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만 이런 흐름을 보이는 게 아니죠. 변수 어떤 거? 글로벌 이슈, 추가적인 악재, 미국발 악재, 중국, 어떻게 또 다른 게 형성이 될지는 몰라. 솔직히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살리려는 분위기로 갈 것으로 보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자, 미국 경기도 꺾였다고 신흥국처럼 경기가 꺾였다는 신호가 많이 잡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올해 금리 인상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전망이 어두워졌어요. 그건 뭐예요? 최소한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증시를 옥죄했던 부분은 올해 해소가 될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금리가 거칠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를 상승시켰지만 올해는 그걸 조정하고 오히려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겨버린 겁니다. 최대한 조절할 거. 경기에 비해 금리 인상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금융시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한 호전적인 분위기가 나오면서 미국 선물 올라가고, 오늘 나왔어요. 미국 선물 올라가고 중국 증시도 올라가고 10월 폭락장 위치까지 깼던 중국 증시도 올라가고 일본 증시 방도 나고 글로벌 증시 다 훈풍이 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들어서요. 그러나 어제부터 그런 조짐은 나왔습니다. 애플 충격이 거의 마지막이 될 거라는 시각이 확률이 높아진 거예요. 애플 9% 하락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 특징, 시가총액 10조 원에 다다르는 코스닥 1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장이 내려가는데 안 내려갔다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만히 묶어뒀는데 지수는 내려가요.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올라가면 다른 종목, 이 상황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만히 묶어뒀는데 지수가 막 박살이 나요. 그러면 시장에서 수많은 종목들이 내려가면서 발생한 하락이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들이 멈추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올라가면 증시는 오늘처럼 반등하게 되어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4%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다가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상승을 멈추고 나머지 종목들이 대거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어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 겁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역할이 더 커졌다. 얘가 가져오는, 동반해서 가져오는 역할이 더 커졌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끌어오는 바이오 섹터의 힘이 더 중요시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엔 코스닥 시장은 바이오예요. 바이오 없이는 올라가지 못하고, 시장이 올라가면 바이오가 올라가야 되고, 바이오가 올라가지 못하면 시장도 못 올라갑니다. 내 계좌에 50% 비중이 실린 게 한없이 내려가요. 나머지 50%를 5%씩 10종목 가지고 있어요. 그게 올라가겠어요? 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내 계좌에 50% 가진 종목이 내려가요. 계속 내려가요. 나머지 5%씩 10종목을 갖고 있어요. 이게 아무리 올라간들 얘가 계속 내려가면은 계좌가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의 바이오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바이오가 올라가지 못하면 시장은 결국 올라가는데 제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시장이 올라가면 코스닥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내려가면 시장이 올라가면 바이오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바이오가 내려가면 시장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거기서 그들이 움직입니다. 코스닥에서요. 코스피는 IT 비중이 높습니다. 삼성전자가 대장으로. 지금 코스닥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움직임과 어제 공포지수의 특이한 흐름,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움직임을 통해서 저점 구간이 다가오고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다 라는 얘기들을 어제 풀어 말씀드렸고요. 그게 오늘 아침까지 이루어지고, 오늘 아침에 더욱더 확실하게 공포지수의 말도 안 되는 흐름으로 보세요. 말도 안 되는 흐름으로 그게 나타난 겁니다. 공포지수는 급락해서 60일선까지 이탈하고, 아침에 분명히 공포감 있게 저점을 갱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내려갔어요. 변동성 지수는. 물론 변동성 지수가 상당히, 이게 메커니즘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변동성 지수라고 해서 변동이 큰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변동성이 컸으면 오늘까지 아침까지 내려가다가 갑자기 변해가지고 올라가면 변동성이 커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쵸? 어쨌든 변동성 지수는 지금
불안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머무르지 못하고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 구름대 아래로 내려가서 또 14포인트 밑으로도 내려갈 일이 얼마 안 남았고 중간에 출렁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내리막을 걷게 될 것이다. 오늘 7% 가까이 급락을 했었고요. 편안하게 아침부터 내려가는 이 흐름을 보고 오늘은 저점 인식 구간이 강하게 확인되고 있다라고 아침에 점심에 이렇게 시황 체크를 해드린 겁니다. 가진 돈은 오늘에서 월요일 구간, 화요일 구간에서 마음껏 뭐 정상적인 종목이라면 어느 정도 마음껏 쓰셔도 될 구간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없는 돈을 쥐어짜내서 어디서 빌려오거나 그러지는 마세요. 그렇게까지 무리할 정도의 시장은 아니고 언제나 변수가 생길 수 있는 트럼프 리스크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작년 한 해는 트럼프 리스크가 너무나 크게 작용했죠. 원래 뭐 정상적인 해가 아니었어요. 그냥 미국에서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금융시장을 생각하지 않고 막 충격을 주는 미중 무역전쟁도 그랬겠지만 너무나 비정상적인 언행들도 있었고 트위터 같은 걸로도 증시를 쥐락펴락까지도 만들었잖아요. 굉장히 비정상적인 시장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본인 임기 동안에 10년간에 펼쳐진 그 미국의 대상승을 끝내고 완전 폭락으로 전환시켜가지고 자기 임기 동안에 5점을 남기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자꾸만 증시가 지금 저점 구간이다라는 것을 트럼프도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살 때다. 자꾸만 요런 멘트를 하고 있는 것도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 마찬가지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말을 하면은 증시 부양이 될 수 있는데 하물며 미국 대통령이 그런 말을 증시 부양에 관한 얘기를 했으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작용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밀리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지금 무너진 구간에 있었다는 겁니다. 심리가. 그러나 곧 정돈이 될 수 있고 저는 일반적인 시각보다 저는 약간 이제 미국 증시를 다들 대부분 10명 중에 9명 정도는 10년간의 상승이 끝나고 와르르 무너지면서 수년간의 하락할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팽배합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이거 돌아서서 다시 신고가 달리는 거 금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지금 굉장히 많이 무너져서 이거 돌아 올리는 것도 금방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좀 길게 보시면 흐름을 시각을 좀 넓게 보시면 또 언제 어느샌가 다시 올라와서 또 신고가 얘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겁니다. 증시가 그렇게 물론 많이 올라왔겠죠. 무슨 우리나라처럼 저평가 구간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금리 안정되고 무역전쟁에 대한 이슈가 완전히 해소되는 날이 오면 다시 올라가서 원래의 미국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도 또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다고 봅니다. 물론 양쪽으로 다 열어는 둬야겠죠. 그렇죠? 그거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양쪽으로 열어두되 이건 불가능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 지레 겁을 먹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미 겁을 먹으셨으면 이미 다 이탈을 했습니다. 이미 다 떠나갔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다 떠나갔어요. 심약한 투자자들 다 떠나갔습니다. 어차피 주식 그만 관두신 분들 10월에서 12월에 많이 나왔고 특히나 12월에 많이 나왔어요. 주식을 떠났다. 지금 우리나라 신용잔고 아직도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9조 3천억이에요. 신용매수 못해요. 겁나서 못해요. 그리고 이미 강성으로 하던 사람들 못해요. 지금 많이 떠났어요. 다 잃고 떠났어요. 10월 폭락장을 그냥 덜덜덜 떨면서 보던 사람들 10월보다는 12월에 많이 떠났습니다. 왜? 2달이나 봤는데 12월에 또 떨어지려고 하거든. 근데 TV나 이런 데 보니까 와르르 무너지고 정신없이 안 좋은 뉴스들만 나와. 미국 증시 막 무너지고 12월에 우리 증시는 견고하게 버티는데 미국 증시 막 떨어져요. 미국 증시 대폭락 나와. 뉴스에는 안 좋은 것들만 나와요. 12월에 이탈이 훨씬 많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10월달은 그냥 얼떨결에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하지 하니 얼떨결에 붙어 있습니다. 12월에 떠나죠. 이렇게 저점 구간에 떠났던 사람들을 뒤로 하고 시장은 야금야금 올라오고 강성주주만 남기고 데려갑니다. 그러면은 이 떠났던 개인들이 주식을 다시 평생 안 할까요?
절대 안 그래요. 열의 아홉은 다시 들어옵니다. 언제 들어와요? 시장이 또 고점을 달릴 때 들어옵니다. 시장이 또 올 초처럼 900포인트 달릴 때 또 들어와요. 뉴스 보니까 시장이 좋은 분위기만 막 뉴스 틀고 신문 보니까 시장이 또 급상승해 뭐 폭등해가지고 어디 뭐 850포인트 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좋은 얘기만 계속 들려. 생각해보니까 나 그때 다 잃었던 것 같아. 다 잃고 나왔어. 관심 끄고 살았어. 열심히 다른 일을 하면서 관심 끄고 살았어. 나 주식 다시는 안 해야지 하면서 다 잃고. 그러던 사람은 심리를 어떤 심리가 생기죠? 본전 심리가 생겨요. 와, 내가 그때 잃었는데 주식을 다시 해서 지금 하면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또 들어옵니다. 또 고점에서 들어와요. 저점에서 나가고 고점에서 들어오는 것만 반복해요. 그 개인들이 무슨 돈을 벌겠어요. 그쵸? 그냥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죽이 되나 마비 되나 시장을 흘러가는 모습 속에서 내가 어느 정도 조절을 해가면서 붙어 있으면 됩니다. 저점 뭐 10월처럼 폭락 한 방에 이루어지는 그런 폭락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스무스하게 만들어지는 폭락에서는 조절할 수가 있어요. 조절하면서 강약을 조절하면서 그 구간을 다 주식을 보면서 지내셔야지만 뭐 HTS를 계속 바라보라는 게 아니고 계속 관심을 갖고 내가 어떤 단 한 주를 하시더라도 주식을 떠나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왕 하시고 계속 하실 거라면요. 열의 아홉에서 완전히 떠나실 수 있는 분이면 떠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고점에서 이 본전 심리 때문에 내가 못 이길 것 같다, 그냥 다시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거는 제가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저점에서 이탈하신 분들은 고점에서 또 들어와요. 그럼 그분들은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돈을 벌 수 없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점에서 또 다른 기회로 계속 이 흐름이 계속 반복한 것을 계속 학습적으로 누적을 해야 됩니다. 계속 공부를 하고 또 저점 구간 만들어지고 폭락하네, 아니면 또 폭등하네, 폭등 폭락을 계속 반복하는 그 메커니즘 속에서 계속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계좌를 나중에 뭐 예를 들어 대선 시즌이 됐을 때라도 모든 걸 다 커버하고 딱 정돈해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예요. 언제 들어오고 언제 빠지고 이거를 나갔다 들어왔다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좋은 시기에 들어오신 분들도 위험합니다. 저점에서 들어와서 시작을 해서 이제 올라가는 것만 봤다? 위험합니다. 다음 폭락, 다음 하락장 나옵니다. 분명히 나와요. 계속 반복합니다. 폭락장, 폭등장 반복하는데 다음 폭락, 첫 번째 폭락을 맞이할 때 못 버텨요. 심리를. 처음에 올라가는 것만 보신 분들은 절대 그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모든 시장을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지내고 있어야 됩니다. 같이 지내고 있어야 됩니다. 전업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이고, 직장인 투자자분들도 내가 HTS상에 단 한 종목을 소량을 갖고 있을지언정 계속 주식에 관심을 갖고 증권 금융시장에 관심을 갖고 하셔야지만 앞으로 그거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절대 떠났다가 들어왔다 떠났다 들어왔다는 그렇게 해서 성공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거는 반대로 최저점에서 들어왔다가 최고점에서 나가실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경우는 열에 한 분 정도는 계실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지나고 나야 하는 거지. 그때 어떻게 그거를 다 했으면은 지금 오히려 2018년 1월에 없어야죠. 주식을 하지 말고 있어야죠. 근데 또 그게 아니에요. 주식은 폭락장에서도 올라가는 종목 올라가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볼 수만은 또 없습니다. 어쨌든 10년 만에 나왔던 10월 폭락장은 어쨌든 이겨내는 과정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조금 인내하시고 보다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또 정돈된 계좌를 또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욕심을 너무 내지 마시고요. 흘러가는 대로 거기에 맞게만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은 내가 보유해서 해결하지 못한 종목들이 있는 것은 조금 기다려서 조금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서 해결한 다음에 또 정돈해서 내일 또 활발할 종목이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종목이 또 들어가시면 됩니다. 종목은 폭락장에 나와도 올라가는 종목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를 오늘 놓쳐도 내일 또 나오는 걸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거에 대한 미련을 가지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가진 종목들이 그렇게 주도주가 되는 것을 내가 매도하고 나서 나타나는 것은 더 심리를 무너뜨린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것만은 피할 시기라는 겁니다. 지금이 조금만 인내하시면 다 금방 전환됩니다. 자, 오늘 미국 나스닥 선물 1.1% 좀 넘어가고 있고요. 중국 증시 잘 올라왔고 우리 증시도 밑꼬리 달고 쫙 고점 지지와 저항 라인 아시죠? 오늘
새로운 저항대까지 잘 끌어올렸습니다. 648, 650을 이탈해서 만들고 652, 56, 60 라운드 피겨 자리 64까지 단계적으로 만들면서 오늘 쭉 뻗어 올렸습니다. 내일은 조정이 살짝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날처럼 여기였죠. 11월 13일처럼 그 이후에 한 5일 정도가는 끌고 올라올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거는 내일 판단을 하시면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판단하시면 되고 어쨌든 간에 일단은 저점 신호들이 굉장히 많이 잡히고 있으니까 크게 염려 마시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급은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400억대 매수, 외국인 110억 매수, 코스피에서 개인들이 1000억 매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매수하는 개인들은 강성 개인 투자자입니다. 심약한 개인 투자들은 이미 많이 이탈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강성 주주들은 데리고 갈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자, 새해 첫 주말이네요. 푹 쉬시고 새해 다짐하신 것들 다 뭐 정돈해서 다들 이제 시작하셔야겠죠. 첫 주말이니까 저도 그렇고요. 자, 새해 계획하신 것들 잘 이룰 수 있는 첫 단추, 첫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